라리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19일 통키뉴스 저녁 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집값 상승률이 18.6%로 주요 55개국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동메달의 순위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 2분기 미 주택 가격 상승률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분기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18.6%로 나타나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터키와 뉴질랜드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1분기에 13.2% 올라 2005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한층 더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터키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29.2%로 6분기째 1위를 고수했고요. 뉴질랜드는 25.9%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호주가 16.4%, 캐나다가 16.0%로 선진국이 주택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 10개국 평균 상승률은 12%에 달했고요. 이번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국가가 18개국에 달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2분기에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2분기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6.8% 올라 31위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올 1분기에 5.8% 올라 56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순위가 내려앉았고요. 전체 평균 상승률은 9.2%에 달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불리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 인도는 국가는 인도가 마이너스 0.5%, 스페인 마이너스 0.9%, 단 인도하고 스페인 단 두 나라만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습니다. 자, 나이트 프랭크는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하락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택 수요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뉴질랜드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매수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코로나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전국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 사망자가 2,012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보도했는데요. 이는 2주 전보다 무려 30%가 증가한 것이자 2,043명을 기록했던 지난 3월 1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긴 겁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확산세는 한풀 수그러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만 8,252명으로 2주 전보다 8% 감소했고,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7% 줄어든 9만 5,3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주춤하는데도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하는 것은 사망자가 신규 확진자, 입원 환자의 추이를 몇 주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99.7%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면역력의 연장 및 강화를 위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FDA의 자민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지난 17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취약층에만 코로나 부스터샷을 맞추라고 권고한 가운데 접종 자격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파우치 소장은 이날 ABC 방송에 나와 처음 맞은 두 차례의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오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고요. 실시간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재검토가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접종 대상에 대한 권고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대폭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교통당국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주 일론 머스크가 소비자들이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곧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회사 측이 붙인 이름과는 달리 이 기능은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는 아니다. 주로 고속도로에 적용하던 운전 보조 기능을 도시 주행에도 확대 적용하는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객과 직원 2천여 명에게 이러한 도시 운전 보조 기능을 시험 주행 목적으로만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보조, 정지 신호 앞 감속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니퍼 호맨디 신임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가 안전 결함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도시 운전 보조 기능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요. 테슬라가 도시의 거리로 그 기능을 확대하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고객을 오도하는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에 지방 교통당국도 정치권도 안전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 테슬라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항상 이렇게 좀 앞서가는 이 언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앞서가는 이런 것을 하면서 맞지 않아도 되는 미국 교통당국의 매를 먼저 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십니다.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주놀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면서 안개숲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놀의 추천 종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절대 지지 않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영상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법입니다. 넷째, 심폐소생 영상 및 미주놀의 라방에 우선 초대받으십니다. 10월 라사모방에 우선 초대되는 기회를 부여받으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멘탈 관리와 주식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주놀 가족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의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파운드리 매출을 제외하고도 인텔을 꺾고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20일 시장 조사기관 옴니아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점유율이 14.11%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2위인 인텔의 점유율은 12.09%입니다. 자, 인텔보다도 2%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옴디아는 반도체 기업의 매출 조사에서 파운드리 실적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12%로 인텔의 13.53%에 근소하게 뒤져 2위를 차지했지만 3분기에 디램 등 메모리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로 인텔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3위는 SK 하이닉스로 3분기 점유율이 2분기보다 늘어난 6.80%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39%, 퀄컴 4.41%, 브로드컴 3.40%, 미디어텍 3.09% 순으로 나타냈고요. 한편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을 포함하는 IC 인사이츠 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2분기에 인텔을 따라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202억 9,700만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으로요. 인텔은 193억 4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22조 8천억 원입니다.로 집계가 됐고요. 삼성이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입니다.
자, IC 인사이츠는 3분기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2분기 대비 10% 증가한 223억 2천만 달러의 매출로 2분기 업계 연속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참으로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거든요. 미국의 오리건주 웨스트린의 디 오리건 골프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로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친 고진영은 공동 2위인 이정은과 교포 선수 오수연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7월 BOA 클래식에 이은 시즌 2승이고요. LPGA 투어 통산으로 9승을 달성했고요.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1만 달러. 이 우승으로 올해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4승째를 따냈는데요. 고진영이 혼자 2승을 거두었고요. 박인비와 김효주가 각각 1승씩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회는 원래 4라운드 72홀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폭우로 인해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3라운드 54홀로 축소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 LPG 투어의 한국 우리 낭자들이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왜 그런가 했는데 고진영 선수를 필두로 다시 한번 승전보를 계속해서 전해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골프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까요? 우리 맏형 코리아 탱크 최경주 선수도 PGA 챔피언스 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그 1위를 차지했었는데 좀 마지막까지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최경주 선수는 자, 사우스 카토타주 스폴스의 미네하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1개로 1언더파 69타를 쳤고요. 최종 합계 12언더파 198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데런 클라크, 스티브 플래시와 함께 연장전을 치렀습니다. 연장까지 간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에서는 1자 연장에서 플래시가 탈락했고 최경주는 약 3m 버디 퍼트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 클라크와 함께 2차 연장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홀에서 이어진 2차 연장에서는 클라크가 버디를 잡아 우승을 차지했고요. 최경주는 플래시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02년 한국 선수의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따냈던 최경주는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올해 한국인 첫 PGA 챔피언스 투어 우승에도 도전했지만 1차 연장에서 살짝 빗나간 버디 퍼트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 공동 2위인 최경주와 플래시에게는 각각 14만 4천 달러씩 돌아갑니다. 최경주 선수는 PGA 정규 투어에서는 2002년 컴팩 클래식을 시작으로 2011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8승을 수확했고요. PGA 정규 투어 8승은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서도 최다 기록입니다. 올해 마스터스 우승자 마스야마 히데키가 6승으로 추격 중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만 50세 이상이 활약하는 챔피언스 투어에 입문한 최경주는 이번 대회 준우승이 시니어 무대 최고 성적입니다. 종전에는 올해 5월 시니어 PGA 챔피언십 공동 3위가 가장 높은 순위였고요. 최경주의 공식 대회 최근 우승은 9년 전인 2012년 10월 자신이 호스트로 나섰던 KPGA 코리안 투어 CJ 인비테이셔널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19년 동안 이 미국 PGA에서 정말 탑 정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최경주 선수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요. 존경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조만간에 좀 더 우승하는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정가를 또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네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장용준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번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머리를 들이받기조차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장용준 씨는 그렇죠. 자숙해야 되는 기간이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기억하시죠?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와 바꿔치기 한 아주 악성 쓰레기였는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돈 많아서 변호사 잘 쓰다 보니까는 불구속 입건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서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 장제원 의원 아들 때문에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역대 정치인들을 보면 항상 자식들을 잘못 둬서 훅 가는 정치인들, 뭐 사위를 잘못 둬서 훅 가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 오냐 하고 스포일되게 키웠기 때문에 세상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감방에서 푹 썩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서 토트넘이 0대3으로 졌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출전해서 후반까지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체력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함께 뛰었던 케인은 욕을 한 사발 바가지로 얻어 먹었습니다. 팬들에게. 그따위로 뛰려다가는 당장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쉽지 않은 경기가 하루하루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유뚱 선수도 지금 쉽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부상당하지 않고 꼭 멋진 모습으로 재기하는 승리하는 승전부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주말의 통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후에 자, 지난 한 주간의 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한 주의 시장을 이렇게 예측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을 해부하다 영상에 대한 멤버십 영상 올라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